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얼마 전 길가에 대안학교가 폐교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군대에 갈 청년들도 점점 줄어 국방력도 문제다를 넘어 이러다 나라가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인구 절벽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로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혼 청년들의 입장과 생각은 헤아리지 않는 일방적인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마치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는 가축들로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혼인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막상 대다수의 청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 6.25 전쟁 전후 세대만 하더라도 아이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여섯 명은 기본,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던 때라서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여유가 있고 살기 편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보릿고개가 있을 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여러 아이를 낳고 일가를 이루던 게 마땅히 성인으로서 해야 될 가치인 시대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절인데요. 무조건 많이 낳는 게 미덕인 마치 지금의 아랍, 아프리카 개발국가 같은 모습이었죠. 이렇게 전후 베이비 부모들이 늘어나고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러다 가뜩이나 땅도 모자라는 작은 국가에 늘어나는 쌀 등 식량 부족과 일자리, 도시주택 부족, 사회 인프라 문제 등 7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구 조절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전 대한뉴스라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통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조절 못해 급기야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우픈 캐치프레이즈까지 등장했습니다. 국가가 해결 못할 것 같은 늘어나는 인구 문제가 뜻밖의 9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2명 이하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왜일까요? 정답은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도시화가 진행, 인구가 밀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대세가 되면서 가사와 양육의 부담, 높아져가는 사교육비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점점 경쟁력이 뒤처지는 세상이 도래된 겁니다. IMF 등 불확실한 한국 경제 상황도 두 아이도 부담스럽고 하나라도 잘 키우자라는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며 3인 가정이 대세가 돼가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2000년대 이후 형제 자매 없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 익숙하고 더 자연스럽고 SNS를 통해 누가 더 잘하고 어떤 게 대세인지 남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소위 인싸의 삶과 동떨어진 현실의 삶을 비교해 대다수의 흑수저 아이들은 성년이 되어서 소위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이성에게 다가가기보단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져가는 양성평등주의에 따른 극단적인 페미니즘 등장, PC주의 등 부작용을 직접 몸으로 겪은 세대인 만큼 결혼에 대해서도 낭만적인 감정보다는
남녀, 고유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경쟁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소극적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월세는 점점 올라가고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게 결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봉 250만 원 정도의 월급 가지고 6억 이상 아파트를 대출 받으려면 이자만 내도 월급은 순삭입니다. 젊을 때 차도 사서 몰고 싶고 해외여행 가서 멋진 곳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한창 인생을 즐기고 싶은 때인데 일반적인 직장 수입으론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이상 은행 대출만 갚아도 불가능한 게 현재 집값입니다. 이런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하느니 속편히 혼자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단지 부모 찬스 있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나 수입을 가진 자제들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0.6%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언론에선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는 걸 보도 안 하나요? 이전 88만원 세대가 나왔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 세대가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 말이죠. 그동안 인플레이션보다 주택가격은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소득 증가율 둔화, 생활비 상승, 결혼 육아비용 증가로 결혼 후 아이 갖는 것은 기쁨과 행복보단 삶의 굴레와 부채를 만드는 것으로 이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부모 세대가 답답한 마음으로 예전엔 말이야 결혼해서 사글세 쪽방으로 시작해서 애도 낳고 다 키웠어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꼰대인 겁니다. 어쩌면 이젠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혼 청년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기존의 세대는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부동산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다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집은 오르길 원한다든지 막상 결혼식 준비는 거하게 해야지 사회적 체면이 서는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란 것이죠. 오히려 출산율 저하에 우려하는 모습이 미혼 청년들에겐 표리부동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경쟁 사회에 대한 정화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출산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청년들을 위해 다같이 온 사회 전체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들과 대화를 마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계속 애를 안 낳아야 흙수저들도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고요.